뭘 그 정도로 그래? 예민하네.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문제네요, 문제. 말한 사람이 농담으로 했다. 본인 생각이고요.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이거 심각한 범죄예요. 난 상관없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장 멈추세요. 안녕하세요. 랜선 노동법의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네, 진선미 노무사님 2022년도 벌써 끝나가고 있네요. 올해 세웠던 목표 다 이루셨나요? 저는 올해 수영을 좀 시작했어요. 오, 수영 네, 좋죠. 저 엊그저께 수영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는데 아주 흡족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랜선 노동법에 다시 복귀한 거 가장 잘한 일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가장 잘한 일이죠. 잘한 일 네. 맞지? 네, 맞아요. 이주영 노무사님은요? 저는 올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 성공하기 한 힘든데 8kg 정도 빠졌는데요. 8kg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비교해보시면 돼요. 랜선 노동법 2년 전에 나왔던 거랑 얼굴이 사이즈가 작아졌죠? 또 내년에 우리가 랜선 노동법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올해 마지막 주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이슈가 아주 미약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의 66.7%가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네, 참고 넘어간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성희롱이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인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절대 네버 발생하지 않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요즘 운동하나 봐. 아유, 어깨도 좀 넓어지고. 이야, 남자다 남자. 응? 진 팀장, 오늘 스커트 짧아서 좋은데 야, 구두 신는 것도 처음 본다. 맨날 예쁘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아유, 말하면서도 진짜 이거 정말 못해 먹겠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100% 성희롱이라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문제는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희롱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게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성희롱 아닙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 정확하게 뭔지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인데요. 다시 말해 직장에서 불필요한 성적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거나 성적인 요구를 일삼는 것 등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욕과 성희롱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회사 사람들은 재밌다며 웃어넘기더라고요. 저는 못 견디겠어서 신고를 했더니 저만 예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네, 직장 내 성희롱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뭘 그 정도로 그래? 예민하네. 이런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행동, 말들. 이게 사실은요, 요즘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말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농담으로 했다. 이건 순전히 본인 생각이고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웃어넘겼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같은 상황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 꼭 그 회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즉, 사회통념상 선을 넘어섰다 라고 한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어넘긴 분도 있으실 거고요. 친분 때문에 불편하지만 참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깊은 속마음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질문자도 내가 잘못한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용기 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 단톡방에 조금 이상한 사진들이 공유될 때가 있어요. 보기에 영 불편한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요? 문제네요, 문제. 어떤 분들은 특정 대상에게 하는 발언, 행위만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단톡방에 이상한 거 올리는 거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거 심각한 범죄예요.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단톡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공유했을 뿐 난 상관없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범죄를 방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처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불편하다. 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단톡방에 이상한 거 공유하시는 분, 다른 분들까지 범죄에 연루되게 하지 마시고 당장 멈추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입사 이후 한 선배가 어제랑 옷이 같네? 남친이랑 좋았나봐? 하면서 성희롱을 일삼아서 참다 못해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선배는 성희롱으로 판명되어 지방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사장님이 저만 보면 아유 우리 누구누구씨 에이스가 지방 갔으니 우리 누구누구씨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야근할 거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우! 언빌리버블! 사장님, 성희롱 사건 조사 잘하시고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사연자분 성희롱 발생하고 나서 똑똑하게 회사에 신고하신 점 우선 박수!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후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럴 땐 어떡하죠? 우리에겐 고용노동청이 있지 않습니까? 불리한 조치는 참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명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행동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회사 대표가 성희롱 가해자인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익명 신고 가능한가요? 네, 성희롱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표가 가해자면 아주 당황스럽죠. 이럴 때는 회사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 둘,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넷, 불리한 처우 등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면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처분이 내려지고요. 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불리한 처우 등 시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 등의 중지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익명신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 민원신청 클릭, 신고센터 클릭하시고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누르셔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사건이 접수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피해자, 가해자는 있지만 실제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그 사건을 들었던 사람이 신고했는지 등의 사실은 익명이 보장되는 것이죠. 직장 내 성희롱 퇴사하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진선미 노무사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위반 행위로부터 5년, 노동위 시정제도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신고하기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 이후 신고도 가능하고요.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니 피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진대리, 내 차가 고장이라 오늘 지하철역까지 좀 태워줄 수 있나? 아, 네, 나가시죠. 진대리, 손이 정말 예쁘네. 과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칭찬 좀 한 거 가지고 회사도 아닌데 무슨 직장 내 성희롱이야?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직장 내 성희롱 맞습니다. 단순히 회사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야유회, 출장, 퇴근길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5글자로 답해요. 동성인 직장 상사가 매일 아침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끼리 뭐 어때 하는데 동성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안 되나요? 답은 성희롱 맞죠입니다. 최근에는 동성 사이에서도 다양한 성 관련 이슈가 생겨나기도 하죠. 성희롱은 이성, 동성 구분이 없어요. 여기서 추행까지 이어진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강제 추행죄까지 이어지니까 동성이라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 랜선노동법이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2023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야근 약사에게, 노동법은 의무사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